이거는 탕진 사유가 없는 사람들의 얘기고 당신이 날린 돈은 다 변제하라 그 말이죠. 배우자가 발급받아 주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소액만 해보려고 하다가 지금은 지옥 속에 살고 있다. 예금 채권에 대해서 출금 못하게 묶어놓고 내가 시중에 대형은행을 쓰고 있다면 웬만하면 압류되기가 쉽죠. 200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 동안 계좌 내역을 뒤져보고 청산가치에 전부 다 반영해라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 법원이 받아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청산가치를 계속 높여서 자, 요즘 개인회생을 하다 보면 주식, 코인, 토토, 도박, 모바일 카지노, 바카라 이런 거 하시다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걸 직접적으로 하다가 돈을 날리신 분도 계시고 또는 그걸 매개로 하는 리딩방에 들어갔다가 돈을 날리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걸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행성으로 본인이 돈을 쉽게 벌어보려고 하다가 돈을 탕진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는 다단계 사기 조직에 속아서 거기에 투자했다가 날리고 오는 경우도 있고 월급은 잘 올라가지 않는데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무슨 자영업을 해도 돈이 잘 안 되고 어디 취업해도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런 거라도 해서 형편에 좀 보탬이 되면 좋지 않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섞여서 이런 채무 발생 사유가 자꾸 늘어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설명을 드릴 내용은 도박 탕진의 개인회생 어떻게 처리되는가. 자, 일단 변제금 산정 원칙을 말씀드리면 내 월급에서 내 생계비를 빼고 남는 것이 변제금이 되는 거죠. 월급이 똑같이 250만 원이라도 나 하나밖에 없으면 125를 빼면 월 125만 원을 변제하는 거고 똑같은 월급 250만 원인데 밑에 미성년 자녀가 하나 있어서 2인 생계비 210만 원을 빼면 나는 월 40만 원을 변제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변제금의 원칙입니다. 단 도박 채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내가 모바일 토토, 파워볼, 바카라, 모바일 카지노, 강원랜드 이런 걸로 탕진한 돈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에서 전액이나 일부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을 시키거든요. 우리 개인회생에서는 청산가치 이상 변제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탕진한 금액이 커질수록 청산가치도 커지고 내 변제금도 자꾸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월급 빼기 생계비는 변제금인데 이거는 탕진 사유가 없는 사람들의 얘기고 여기에 따라 계산해서 나온 돈이 월 50만 원이라 하더라도 내가 탕진한 금액이 많으면 남들은 50만 원에 끝내지만 나는 7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월 변제금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월급이 높은데 미성년 자녀가 없고 미혼이거나 자녀들이 이미 성인이라서 미성년 자녀가 없는 사람은 경우에 따라서는 100%까지 변제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취지는 채무자가 사치나 탕진으로 날린 돈을 자꾸 청산가치에 넣어서 변제금으로 높이는 이유는 당신이 날린 돈은 다 변제하라 그 말이죠. 생활비나 필요적인 병원비나 학자금이나 이런 걸로 채무가 발생했으면 되는 데까지 생계비를 빼주고 변제금을 내면 되는데 그 반대로 사치나 탕진 이런 사유가 많으면 날린 돈을 어떻게든 변제를 더 시키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논점은 가족 모르게 진행하는 게 가능하냐. 주식, 코인, 도박, 토토, 탕진, 과소비 이런 게 있으면 필수적으로 나오는 질문이죠. 가족 몰래 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내가 주식이나 토토로 날렸어. 그거를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아직 얘기를 못했어. 물론 언젠가는 하시겠지. 지금 당장은 이 분위기를 보니까 아직은 말할 단계가 아닌 거야. 그래서 일단은 조용히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하냐? 일단 부모님 모르게 하는 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부모님의 서류는 필요가 없거든요. 내가 개인회생하는데 내 부모님의 서류가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거는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다만 예외적으로 나하고 부모님 간의 거래 관계가 굉장히 많을 경우에 돈을 줬다 받았다는 게 굉장히 많을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계좌 내역 거래도 많이 살펴보겠죠. 진행 중에 소명 자료를 준비하다 보면 부모님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건 예외적인 경우고 이걸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부모님은 내가 굳이 말하지 않으면 내가 개인회생하는지 알 방법은 없습니다. 자, 배우자 몰래 개인회생이 가능한가? 보세요. 원칙적으로 배우자한테 통지해주는 절차 같은 건 없습니다. 내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배우자한테 막 통지해주고 또는 채권자가 배우자한테 통지해주고 저 사람 개인회생한다고 알려주고 연체했다고 알려주고 그런 제도는 없어요. 그래서 배우자한테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제도는 없는데 절차를 진행하다가 간접적으로 인지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배우자 관련 서류를 몇 개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배우자 지방세 내역이나 지적전산 자료 내역이나 보험 관련 서류들을 몇 개 제출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걸 내는 취지는 배우자가 재산이 많은가 배우자 재산 중에 일부를 채무자의 청산가치로 반영해야 되는가 재산을 빼돌린 게 없는가 이런 거를 확인하려고 배우자 재산 내역을 일부를 보거든요. 채무자 본인의 재산 내역은 이만큼 본다 그러면 배우자 재산에 대해서는 요만큼 정도 서류를 몇 개 제출해야 되는 게 있단 말이죠. 내가 배우자 자료를 적당히 둘러대고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게 아니고 과거에 사고 친 전적이 많아서 그 서류 달라 하는 순간 배우자가 이미 바로 눈치를 챌 것 같다. 그러면 배우자가 알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 서류를 직접 받아오기 좀 부담스러운 사람은 이걸 사실조회로 대체해서 부담을 안 주기도 하거든요. 배우자 관련 지방세 내역을 받아야 되는데 직접 받기 부담스러우면 변호사가 법원에 요청을 해서 구청에 바로 서류를 달라고 사실조회를 해보자. 배우자가 발급받아 주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바로 발급받아 버리는 거야. 이렇게 확인하면 배우자가 알게 될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대신 이렇게 사실조회를 자꾸 하면 그만큼 사실조회를 보내고 기다리고 회신이 돌아오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러분 개인회생 재판이 자꾸 길어지는 거죠. 오늘 참고 사례를 보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건데 30대 후반 남성분이었는데 채무가 1억 6천만 원 내외에 있으셨습니다. 최종적으로 인정된 재산 가치는 2,900만 원 정도 되셨고 소득은 월 298만 원 정도 되시는 분이었습니다. 배우자 있고 미성년 자녀 2명이고 채무가 발생한 대부분의 원인은 인터넷 도박 때문이었습니다. 이분이 작성하신 진술서를 보면 회사 동료의 권유로 인터넷 도박을 알게 되었고 처음에는 소액만 해보려고 하다가 점점 액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지금은 지옥 속에 살고 있다. 투잡을 했지만 채무를 돌려막기는 역부족이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2월 14일에 이분에 대해서 금지명령 신청을 했습니다. 이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채권자가 독촉이나 추심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법원에 신청을 했고 2월 20일에 6일 만에 금지명령을 받게 되어서 이때부터 이분은 스트레스 안 받고 편안하게 사건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죠. 내 월급이나 예금 채권이 압류가 되면 어떡하나, 채권자들이 묶어놓으면 어떡하나,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연체가 안 됐고 아직 변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압류가 안 됐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얼른 개인회생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해서 금지명령도 받고 개시결정도 빨리 받아내면 압류는 구경할 일도 없는 거죠. 근데 이와 반대로 망설이다가 시기를 놓치신 분들이 있거든요. 개인회생 제도를 몰랐다든지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3달, 4달 연체가 되면 채권자가 내 예금 통장이든 내 월급이든 압류를 해가지고 이미 묶여서 은행 거래를 할 수 없게 된 다음에 개인회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금지명령은 금지명령 받은 다음날 그 다음부터 압류 들어오지 말라는 거지 이미 들어온 압류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미 들어온 압류에 대해서는 압류를 더 이상 진행시키지 말고 채권자가 추심해가지 못하도록 내 채권을 그대로 보호해달라. 이렇게 중지명령을 신청해야 됩니다. 이분이 개인회생 신청하기 이미 이전에 2022년경에 OK저축은행으로부터 이미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죠. OK저축은행이 채무자가 신한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토스, 농협 이런 데 가지고 있는 예금 채권에 대해서 출금 못하게 묶어놓고 그 돈을 나한테 달라 이렇게 청구를 한 거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제3채무자에 웬만한 시중은행을 전부 다 기재하고 신청을 하기 때문에 내가 시중에 대형은행을 쓰고 있다면 웬만하면 압류되기가 쉽죠. 여기에 대해서 개인회생을 신청 들어간 다음에 중지명령 신청서를 이렇게 내는 겁니다. 이 채무자가 23년에 개인회생 사건을 신청을 했는데 22년에 수원지법에서 압류 및 추심된 게 있으니까 압류에서 추심해가는 그 절차를 중지해달라, 여기서 스탑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원회생법원에서 OK저축은행이 기존에 압류에서 추심해가는 그 절차를 중지한다, 이렇게 중지명령 결정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정 권고를 보시면 법원에서 지나친 도박, 낭비, 게임 등은 재산 목록 및 청산가치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200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 동안 계좌 내역을 뒤져보고 그 중에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한 금액은 도표로 정리해서 내고 청산가치에 전부 다 반영해라, 이렇게 보정 권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거짓말 할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2년치 계좌 내역을 다 제출해야 되니까 거기 제출하면 내가 2년 동안 인터넷 도박 사이트로 왔다 갔다 한 금액이 전부 다 드러나니까 청산 가치가 1억, 1억 5천 이렇게 높아진다고. 그러면 청산 가치 이상 변제해야 되니까 내 변제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는 거죠. 근데 이분은 운이 좀 좋았습니다. 도박으로 탕진한 게 1억에서 1억 5천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그러면 청산 가치가 굉장히 높게 책정될 수도 있었는데 이분이 받는 월급이 그만큼 되지 않는다, 이런 걸 소명해서 그만한 금액을 다 청산가치에 넣을 수 없다, 일부만 반영 좀 시켜달라, 이렇게 부탁해서 청산가치 최종 2,900만 원으로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2,900만 원 이상만 변제하면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청산가치가 1억이나 1억 5천으로 결정되었다면 1억이나 1억 5천 이상 변제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었겠죠. 그래서 도박이나 탕진으로 날려먹은 금액이 크다 하더라도 전액을 청산가치로 넣으라 해놓고도 그걸 좀 깎아서 이 사람이 낼 수 있는 만큼만 청산가치로 반영해 주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운 좋게 해결될 수 있다. 다만 이게 채무자의 권리는 아니다. 방금 이런 상황에서 법원에서 기각을 내려도 전혀 이상할 건 없었습니다. 다만 이분이 운이 좋게 통과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전체 채무액 1억 6천만 원 중에서 4,800만 원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받게 되었죠. 이분 월급 298만 원인데 도박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아서 164만 원을
빼게 됐거든요. 탕진 금액도 많고 청산 가치가 높으니까 1인 생계비 125만 원만 인정해주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법원에서 40만 원 정도 더 인정을 해줬습니다. 원래는 내가 월급이 290만 원이면 나 자녀 2명 주장하면 3인 생계비 270만 원 빼서 월 20만 원 변제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290만 원 빼기 나하고 자녀 2명에서 210만 원 빼서 월 80만 원 변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주장하면 안 되죠. 그러면 너무 큰 과욕이 되죠. 도박으로 탕진해서 채무가 1억 6천이 됐는데 월 20만 원 변제하겠다 그러면 월 20만 원 3년 변제해봐야 돈 1,000만 원도 안 되는데, 이건 너무 과욕이지. 700만 원 변제하고 나머지 퉁치겠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 법원이 받아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청산 가치를 계속 높여서 변제금을 더 높여버리고 1인 생계비만 딱 인정해주거나 1인 생계비조차 인정해주지 않고 1인 생계비를 125에서 100이나 90으로 깎아내리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 사람은 좀 운이 좋았죠. 1인 생계비 125 다 인정받고 자녀에 대해서 일부 인정받아서 165를 뺐으니까, 심지어는 도박 탕진이고 수원법원이었는데도 60개월 변제 계획이 안 나오고 36개월만 나왔습니다. 60개월 나와서 변제율을 더 높여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었는데 여러모로 운이 좀 좋았던 채무자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도박 때문에 발생한 채무임에도 불구하고 원금의 30%만 변제하고 70%는 탕감받게 되었고, 이자는 100% 전부 다 탕감받게 되었습니다. 수원회생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렇게 받게 되었죠. 자, 그리고 배우자 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전공고 보시는 것처럼 배우자와 관련해서 보험 내역, 세금 내역, 부동산 내역 이런 것들을 제출해보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배우자 모르게 하고 싶은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조회 신청서를 내는 겁니다. 기흥구청을 상대로 배우자 홍길동 씨에 대해서 서류를 발급받기 어려우니까 구청에서 회생법원으로 서류를 바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사실조회를 신청했고, 시간을 기다리면 기흥구에서 이렇게 회신을 줍니다. 요청하신 과세 정보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그래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배우자에 대한 서류가 날아왔죠. 확인해봤는데 마땅한 재산이 없죠. 경채한 데 있을 뿐이지 부동산이나 다른 큰 재산이 없는 게 확인되니까 법원에서도 더 이상 문제 삼을 게 없구나 확인을 하는 거죠. 내가 토토나 탕진이나 도박 같은 사유가 있을 때 배우자 모르게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구청에 대해서 요청을 해서 회신되고 돌아오는 기간이 필요하니까 그만큼 개인회생 재판이 좀 더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적당히 둘러대거나 잘 달래가지고 배우자 서류 받아오시는 게 더 편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주식, 코인, 토토, 도박 같은 걸로 채무가 발생했는 경우에는 월급 빼기 생계비는 변제금이다. 요 공식을 넘어서 오히려 변제를 더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런 탕진 사유가 있는 경우에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몰랐으면 좋겠다. 모르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긴 한데 필요한 서류가 많기 때문에 적당히 잘 둘러대시거나 사실조회란 제도를 이용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도박 탕진하고 와서 생계비를 과도하게 주장하면 변제율이 너무 낮아지니까 잘 안 받아준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